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우솜씨 프랑스 자수 배우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재료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간혹 저에게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재료가 필요하나요? 자수할 때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이거는 수툴이고요. 가위, 그 외에 이제 뭐 수성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가위 먼저 볼까요? 가위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장 작은 가위, 이렇게 제 손마디 보여드릴게요. 마디보다 좀 작죠. 이거는 제가 이렇게 이쪽에다가 목걸이를 이렇게 해서 목에 걸어두고 작업하면서 가위 이리저리 안 찾고 실 커팅할 때 이제 많이 쓰이는 미니 가위고요. 자, 그리고 요거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사이즈죠. 미니 가위. 테이블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수할 때. 자, 그리고 얘는 우리가 큰 작품도 하지만 뭐 이런 애기애기한 미니미니한 작품들도 하잖아요. 브로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작은 가위로 이렇게 작은 원단이니까 재단 가위로 쓰고 있는 가위예요.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고 가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자, 바늘 볼까요? 바늘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 종류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얘는 7호 바늘이 한 쌈으로 같은 사이즈가 되어 있다는 걸. 물론 9호도 있고요, 5호도 있고요. 원하는 이제 사이즈, 주로 사용하는 바늘을 한 쌈을 갖고 싶을 때 요거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구매하시면 되고, 나는 얇은 바늘 위주로 갖고 싶다. 그러면 7호부터 10호까지 이렇게 따로 판매하기도 합니다. 자, 가장 많이 쓰시는 거 3호부터 9호까지죠. 이 크로바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인데요. 바느질하고 공예 제품을 참 잘 만들어요. 특히 바늘을 잘 만들어요. 자, 이 열어서 보면 자, 이렇게 예쁘게 차례로 되어 있죠. 정중앙에 있는 이 두 개, 요게 3호 바늘이고요. 가장 끝에 있는 작은 바늘이 9호 바늘이에요. 아까 우리 표지에 보시면 3에서 9라고 되어 있죠. 자, 3호부터 9호까지 있는데요. 좌우 대칭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정중앙에 있는 게 3호, 양 옆에 있는 이 두 개가 4, 5, 6, 7, 8, 9 이렇게. 그래서 두 개씩 같은 호수가 들어있어요. 자, 숫자가 가장 작은 게 정중앙에 있는 게 3호였잖아요. 바늘은요, 숫자가 작을수록 바늘은 커져요. 반비례하고 있죠, 숫자하고. 그러면 얘는 9호니까 가장 작은 바늘, 이해되시죠? 자수 바늘이 일반 바늘하고 틀린 거는 호수별로 두께가 다르고 길이가 다르고 바늘귀 보세요. 바늘귀 크기도 다르죠. 자, 작은 것과 큰 것을 비교하면 귀가 확실하게 다르죠. 크기가. 자, 굵은 바늘에는 여러 겹의 자수실을 껴서 그것을 이용해서 기법을 표현할 때 쓰겠죠.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한 홀이나 두 홀 정도만 낄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더 섬세하게. 자, 지금 이제 초보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줄기 같은 거 하실 때, 뭐 얘도 마찬가지고 줄기 같은 거 하실 때는 작은 바늘 쓰셔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프렌치넛 같은 거 돌릴 때 이런 건 약간 효과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브로치 만들 때 캐스트온 스티치라는 건데요. 이것도 바늘에 굵은 바늘에 실을 걸어서 그 걸어지는 두께만큼 이게 나오는 건데요. 그럴 때도 굵은 바늘을 사용해요. 자, 이렇게 혹은 이렇게 세틴 스티치 할 때 이때는 작은 바늘로 촘촘히 해줘야 좀 고운 바느질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수에 따라서 바늘을 변경해주는 실력이 되시면 그때 조금 더 이 3호부터 9호 바늘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제가 수성펜을 알려드릴 텐데요. 이거 이제 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차코펜이라고 해서 수성펜. 수성펜인데 이렇게 굵은 것과 가는 것이 있어요. 얘네들은 우리 도안을 그리잖아요. 한번 그리면서 보여드릴까요? 자, 굵게 선명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있으면 얘는 이제 술을 다 놓고 분무기로 칙칙 뿌려주시면 얘가 지워져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색하고 브라운 이렇게 있으면 보통 하늘색이 더 잘 지워진다고들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선명하게 지워지고요. 그려지고요. 얘는 그보다 얇게 그려지죠. 같은 수성펜인데. 자,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자수하시는 분들 요거 많이 쓰시죠? 아이롱 펜이라고 해가지고, 다리미로 지워지는 펜이에요. 자, 같은 색상, 같은 건데 제품인데요. 바탕 원단에 따라서 이렇게 컬러 달리해서 잘 보이는 색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어때요? 옆에 수성펜으로 그린 것보다 훨씬 얇고 정교하게 그려지죠? 자, 우리가 자수를 잘 놓으려면 도안을 먼저 잘 그려야 하거든요. 그 첫 번째가, 고운 자수의 첫 번째가 도안이에요. 그럼 도안을 어떻게 잘 그리느냐? 펜을 잘 쓰시면 돼요. 자, 잠시 후에 뭐 먹지 사용법도 알려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색깔을 달리하는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리고, 샤프처럼 생긴 이런 카리스마 펜도 있어요. 근데 자수할 때는 얘보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펜들이 더 좋고요. 밝은 천만 쓰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 어두운 천도 많이 쓰잖아요. 검정이나 갈색이나 이런 거. 자, 이렇게 브로치 뒷면 한번 보여드리면 이럴 때에는 흰색 펜을 쓰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얘는 지우개가 없는 흰색 펜이고요. 얘는 지우개가 뒤에 달려 있어요. 자, 그려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물결 모양으로 지금 그리는데 잘 안 보이시죠? 선생님 제품이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이렇게 보여드리면 얘가 마르면서 선이 보여요. 보이시나요? 자, 보이죠? 마르면서 선이 선명해져요. 내가 잘못 그렸다. 아까 지우개 달려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닦아주시면 지워져요. 얘가. 수성펜이에요. 얘도 이제, 예. 그래서 흰색 수성펜 보여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펜을 활용하시면 되시겠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먹지 한번 사용법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이건 제가 연습용 천이라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미리 작은 도안을 촬영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요. 진짜 작죠? 자, 이렇게 도안을 내가 원하는 원단 위에다가 잘 위치시키세요. 이 도안이 조금 더 크다면 시침핀으로 한 3군데 정도 고정해 놓으면 원단과 도안이 흔들리지가 않겠죠. 도안 그리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삐뚤빼뚤해지니까. 자, 잘 위치시키신 다음에 이건 먹지예요. 얘는 조금 더 진하고 얘는 흐리죠. 자, 먹지를 저는 미국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냥 일반 아이들 문방구에서 파는 그 학습용 먹지를 구매하시면 안 돼요. 저는 지금 학습용 아니고 공예용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원단에 검정이 묻어나요. 근데 공예용이기 때문에 얘는 묻어나지 않고 잘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컬러는 검정하고 흰색이 이렇게 얇게 습자지처럼 얇게 나오는데 굉장히 잘 그려지고요. 그거 아니면 일본에서 나오는 좀 더 컬러풀한 거, 뭐 하늘색, 핑크색, 노란색이 한 세트로 되어 있다든지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하시기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는데요. 자, 원단 위에 도안을 올리고 도안 밑에다가 먹지를 대세요. 자, 이해되셨고. 자, 그러면 그리는데 어떤 걸로 그리느냐? 여러분 연필 어느 집에나 다 있잖아요. 자, 연필로 따라 그려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자,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살짝 여기까지만 보여드려 볼게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자, 제가 지금 테이블에 해가 들어와서, 자, 다시 조금 바구니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보세요. 잘 그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연필로 그릴 때 단점은요. 도안에 직접 그리니까 도안이 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위에다가 우리 이런 포장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포장지 대시고 따라 그리시면 도안을 어느 정도 조금 보호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 않으면 좀 전문 도구, 연필 말고 나 진짜 전문 도구 쓰고 싶다. 뭐 도트라고도 하고요. 톨 페인팅이나 아니면 포크아트 하신 분들에게는 좀 익숙하신 거예요. 그 도트라는 기구고요. 얘는 철필이라고 해요. 철로 된 연필인데요. 이쪽 포인트는 얇고 반대편에는 조금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연필처럼 그 위에 더 그려지지는 않아요. 자, 해서 한번 볼까요? 오른쪽 꽃송이를 지금 철필로 그렸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잘 그려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도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우리 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실은 이렇게 있으면 두 종류예요. 단색실, 솔리드 실이죠. 단색실 아니면 베리에이션, 무지개 실이라고도 하죠. 그라데이션이 이렇게 있어서 보통 그라데이션 실이 더 비싸죠. 단색실 솔리드보다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막대를 이용해서 우리 십자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조그만 보빈에다가 감으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조그만 데다 감아 놓으면 실에 어떻게 되겠죠? 꾸불꾸불꾸불해지겠죠. 그래서 특유의 광택도 사라지고 좀 술을 놨을 때 조금 더 이렇게 고급스러운 맛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긴 막대에다가 제가 지금 여기다가 네임펜으로 그 번호를 써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거를 하시고, 자, 요대로 끼워서 그냥 한 번에 반대편으로 쓱 밀어 넣으면 쉽게 감기죠. 근데 진짜 꼼꼼하신 분들은 이거 다 하나하나 일일이 감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실은 이렇게 관리하시고, 요거를 또 어디다가 놓느냐? 짜잔! 이렇게 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판이 따로 있어서 여기다가 착착착착 이렇게 넣어 두시면 돼요. 그래서 큰 막대보빈 케이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2단이에요. 2단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딱 닫고 뚜껑을 착 닫으면 깨끗하게 보관이 가능해요. 자, 이렇게 실 보관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이런 실 박스가 저는 몇 박스나 되는데도 실을 계속 사고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런 거. 이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 술을 놓으면 잘 못 놓잖아요. 분명히 뜯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한번 뜯는 거 보여드려 볼게요. 나 이거 너무 못 놓았다. 그러면 이렇게 탁, 여기 칼끝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탁, 힘들게 가위로 뜯지 않아도 잘 뜯어져요, 아주. 그래서 이게 실뜯개, 니퍼라고도 하고요. 실뜯개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손쉽게, 이거 지금 두꺼워서 실이, 자, 이렇게 잘 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니퍼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수툴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툴은 어떤 크기를 쓰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품에 따라 다르게 쓰시면 좋아요. 자, 작은 작품, 요런 거 하는데 요 정도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큰 걸 쓰시면 원단의 낭비도 심하고, 그리고 작은 작품 하니까 보세요. 요렇게 들어가잖아요. 한 손에 잡고 요걸 뜨기에는 한 손에 안 잡히니까 자수가 좀 예쁘게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작은 거 할 때는 이렇게 작은 수트를 끼고 한 손에 쏙 잡히니까 바느질 하시면 훨씬 예쁘게 한 손에서 다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상대적으로 큰 작품 하실 때는 큰 수트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요만한 사이즈를 한다. 이 정도 수툴은 쓰시면 되겠죠. 이게 사이즈로 말하면 10cm 조금 넘는데요. 이렇게 해서 끼우신 다음에 수 놓으시면 되시겠어요. 수툴은 이렇게 조임새가 있어서요. 이거를 푸시고, 자, 내가 수 놓으려고 하는 부분이 가운데 오게 놓으신 다음에 요렇게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조임새가 없는 게 바닥으로 들어가게 위로 이렇게 하시고 조임새를 조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조임새의 위치가 오른손잡이의 경우에는 자, 이렇게 왼쪽 위로 한 11시 방향 정도 될까요? 자, 그리고 왼손잡이는 반대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저의 경우는 사실 이 조임새를 잡고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외곽이 깨끗하게 실이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자, 그러면 이 수틀 같은 경우에는 잘 쓰셔야 되는 게요. 되게 예민한 원단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수놓을 때 20수에서 30수 도톰한 원단을 쓰지만 간혹 얇은 원단을 쓸 경우 30수 이하 원단을 쓰실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렇게 수툴 자국이, 얘는 지금 린넨이라서 덜 나는데 수툴 자국이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있는데, 요 아래로 내려가는 요 부분에다가 거즈 있죠, 약국에. 예, 거즈를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 수툴 자국이 나지 않게 보호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나중에 기억해 두셨다가 쓰시면 되고요. 자, 오늘 재료 설명 간단한 거 이렇게 해봤는데요. 많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팁을 갖고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